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또한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장애조치 보고서 작성 및 관리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 목표 수립하기.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국제표준과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국내외에 공인된 정보보호 기술 지침과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조직의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보안 인력의 역량과 예산 규모에 따라 작성된 보안 대책의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안 대책을 최종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 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안 목표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이 보안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요. 그냥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조금 모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기준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법률이나 조직의 내부 상황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국제 규정인 ISO 27001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들어본 듯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ISO 27001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ISO 27001은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의 문서화 수립 실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 규격을 정의하고 있고요. 실제 심사, 인증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총 11개 도메인과 133개 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강사님, ISO 27001을 구성하는 도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ISO 27001의 보안 도메인은 보안 정책, 정보보호 조직, 자산관리, 인원보안, 물리적, 환경보안, 통신 및 운영관리, 접근 통제, 정보보호 시스템 취득, 개발, 유지보수, 보안사고관리, 사업 연속성 관리, 준거성, 이렇게 총 11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목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측면의 보안 목표가 왜 필요한 걸까요? 네, 이러한 보안 목표들은 총체적인 보안 범위와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안 목표를 설정하려면 이 목표를 세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관리적 보안 목표, 물리적 보안 목표, 기술적 보안 목표 이렇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조직의 관리적 보안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조직의 관리적 보안 목표 설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정보보호의 정책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보호 조직 목표를 설정하는데 조직 체계와 역할 및 책임 등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자산 분류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정보자산 식별 및 책임을 설정하고 정보자산의 분류 및 취급을 설정합니다.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목표가 네 번째인데요. 여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립과 교육의 시행 및 인가 평가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적 보안 목표를 설정하는데 인적 보안 목표에는 정보보호 책임과 인사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 연속성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이 안에는 IT 재해복구 체계 구축과 대책 구현, 이 대책 구현에는 영향 분석에 따른 복구 대책의 수립도 포함되고요. 시험 및 유지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관리적 보안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 보안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 물리적 보안 목표라면 장소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물리적 보안 목표라는 것은 물리적 보호 구역, 시스템 보호, 사무실 보안 등이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 보호 구역 설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물리적 보호 구역 설정에는 보호 구역의 지정, 보호 설비, 보호 구역 내 작업, 출입 통제, 모바일 기기 반출입 등이 포함됩니다. 시스템 보호와 사무실 보호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시스템 보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보호는 케이블 보안과 시스템 배치 및 관리가 포함되고요. 사무실 보안에는 개인 업무 환경 보안과 공용 업무 환경 보안이 포함됩니다. 이 다음은 기술적 보안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기술적 보안 목표라면 시스템 개발이나 서버 접근 제어처럼 기술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분류해 보면 시스템 개발 보안, 암호 통제, 접근 제어, 운영 관리 등 4가지 측면으로 보안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목표 설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SO 27001은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의 문서화 수립 실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 보안 관리 규격을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심사 인증용으로 사용됩니다. 총 11개의 도메인에 133개의 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안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그 전에 보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리가 조직 내에서 접할 수 있는 보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안 대책 수립을 위해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보안이 있고 운영 보안, 암호 통제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각각의 보안 요소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보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물리적 보안이란 정보 시스템의 외부 직접 정보 통신 시설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안 요구사항 외부 직접 통신 시설이라는 것은 주요 정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수재나 화재, 전력 이상, 습도, 온도, 환기 등 환경적 위협이나 파손, 도난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물리적 보안에서 따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 전력 공급 관리가 필요한데요. 전기 사고, 정전, 갑작스러운 전력의 공급 중단 시에 주요 정보 시스템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실 및 시스템의 규모를 고려하여서 설비를 구축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운영 측면의 보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영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조치 보고서,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등 악성 코드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 조치에 대한 보고서는 꼭 만들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 발생 시의 절차에 따라서 조기에 장애 조치를 하였는지 장애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장애 발생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같은 장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주기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우선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과 설정 취약점을 실시하고요. 보안 설정 또는 서버의 OS 취약점 등이 있는지 실시합니다. 방화벽이나 정보 보호 시스템의 취약점도 실시하고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등의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그런 취약점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건 역시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웜, 트로이움화 등이 악성 코드로부터 내부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수립하고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우선 사용자 PC의 사용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백신 프로그램 설치를 범위와 같이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기적인 악성 코드 감염 여부도 모니터링 정책에 넣어야 되고요. 사용자를 교육하고 정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업무용 단말기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고요. 정보 자산의 중요한 평가 과정도 등급이 높은 정보 자산 등과 같이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시 이용되는 정보기기 등도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나 유닉스, 윈도우 등에 대한 다양한 운용체제들도 포함해서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제 앞선 강의에서 설정해봤던 보안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이번에도 역시 조직 내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안 대책을 수립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관리적 보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 조직 등의 목표들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목표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목표를 우선 설정하는데요. 정보보호 정책 목표 내에는 정책의 승인 및 공인, 공표, 정책의 체계, 정책의 유지 관리가 포함되고요. 정보보호 조직 목표에는 조직 체계, 역할 및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보 자산에 대한 것은 우선 정보 자산 분류 목표를 세웁니다. 정보 자산 분류 목표에는 정보 자산 식별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자산의 분류와 취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산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도 목표를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적 자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과 훈련 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기본이 되는 정보보호 교육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보호 기본 개요,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절차 및 방법,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이해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임직원이 준수해야 될 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 침해 사고 사례와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동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시의 상벌 규정과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보안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정보보호 책임은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직무와 정보보호 운영 직무의 분리, 정보보호 관리 직무와 정보 시스템 개발 직무의 분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사 규정을 통해서 이 정보보호 목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외에도 관리적 측면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요소는 없을까요? 네, 관리적 보안 대책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업무 연속성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IT 재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요. 대책을 구현하고 재해 시에 복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합니다. IT 재해의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담당자와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요. 이러한 담당자와 부서가 정해지면 비상 연락 체계를 수립합니다. 조직 내 관련 부서 담당자나 유지보세 업체의 연락처를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구 전략과 대책 수립 방법론을 만듭니다. 업무 영향 분석과 복구 목표 시간, 복구 시점 정의, 핵심 IT 시스템과 서비스 식별 등을 만들고요. 복구 순서 정의를 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복구 순서들은 복구 목표 시간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복구 절차를 수립하는데요. 재해 발생과 복구 완료, 사후 관리의 단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대책 구현은요. 영향 분석에 따른 복구 대책 수립을 하게 되는데 IT 시스템과 서비스의 중단 시점부터 복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 가동될 때까지 복구 목표를 수립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을 위한 요소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사님, 이 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역시 앞에서 설정했던 물리적 보호구역, 또 시스템 보호, 사무실 보안의 요소에 맞게 수립이 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 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지정, 보호설비, 보호구역 내 작업, 출입 통제, 모바일 기기의 보호구역 내 반출입에 관련된 통제 절차 등 세부적인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호구역 어떻게 지정해야 되나요? 네, 보호구역은 정보자산의 위치와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물리적 보호구역을 구분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이행합니다. 첫 번째로는 접견구역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통제구역을 지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온습도 조절기, 또 화재 감지기 등의 보호 설비들에 대한 또 운영 대책도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보호 설비들을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전력 이상, 화재, 비인가 외부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구역별로 필요한 설비 운영 절차들을 마련합니다. 그러한 설비들은 온습도 조절기, 화재 감지 및 소화 설비, 누수 관지기, 비상발전기, UPS 전압 유지기, 외부 침입 감지 및 경보, CCTV, 출입 통제 시스템, 전력선 이중화, 파손 방지 시스템 등입니다. 이렇게 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의 끝으로 사무실 보안 대책 수립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무실은 개인 업무 환경, 그리고 공용 업무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 보안 대책도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우선 개인 업무 환경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업무 환경 보안은 일정 시간 자리 이석, 퇴근, 휴가 시 책상 위에 중요 문서, 저장 매체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캐비닛 잠금 장치나 중요 문서가 보관된 서랍장 등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화면 보호기를 설정해서 타인들이 컴퓨터 그 모니터에서 비춰진 내용들을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을 권고해야 되고요. 개인용 컴퓨터 백신과 최신 패치, 그리고 공유 폴더 설정을 제한합니다. 업무 시스템과 개인용 컴퓨터의 안전한 로그인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하고요. 주기적으로 변경하게 하고 로그인 정보를 노출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폐기나 세절기 등을 이용해서 기밀적인 문서들은 파쇄해야 합니다. 그럼 공용 업무 환경의 보안 대책을 수립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공용 업무에 대한 환경적인 보안에 있어서는 공용 사무기기인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공용 사무기기 주변에 중요 정보 문서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 PC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미사용 시에는 화면 비우기를 사용하고 재시작 시에는 부여된 로그인 암호나 공용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여서
공용 PC의 정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서버는 파일 서버의 접근 권한을 업무별, 부서별로 나누어 주고요. 불필요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공용 PC 보안 대책을 적용해서 파일 서버도 동일하게 패스워드에 관련된 것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고를 운영하여서 문서고에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별 또는 업무별로 출입 가능한 인원들을 최소화하고요.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서 출입 이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용 사무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룸이나 회의실, 화상 회의실 등의 기밀 문서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잘 치워야 되고요. 공용 업무 환경에 대해서도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해 볼 차례입니다. 보안 목표를 설정했듯이 시스템 개발 보안과 암호 통제, 그리고 접근 제어와 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각 항목의 보안 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스템 개발 보안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요? 전 시스템 개발 보안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분석 및 설계 보안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현 및 이관 보안, 마지막으로 외주 개발사에 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암호 통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암호 키, 이걸 잘 관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암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접근 제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접근 제어를 위해서는 접근 통제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 권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 인증 식별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접근 통제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강사님,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다 살펴봤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책을 수립하게 될까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 내 보안 인력의 역량을 좀 파악해야 되고요. 보안 대책의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보안 대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각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직의 보안 인력의 역량과 예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되고요. 예산의 규모는 조직의 보안 인력의 역량을 우선 파악하고 조직의 보안 예산 규모를 파악합니다. 이런 보안 대책의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개선 방향을 제시할 때는 조직 측면의 보안 대책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먼저 분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측면에서 보안 대책 구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안 대책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안 대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해야겠군요. 네, 최종적으로 보안 대책을 수립할 때는 파악된 조직의 보안 역량과 보안 인력의 역량을 최종 정보보호 대책에 반영하고요. 그리고 파악된 조직의 예산 규모를 최종 정보보호 대책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보안 대책의 구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최종 정보보호 대책에 반영하고요. 보안 대책 구현을 위해서 제시된 개선 방향 최종 정보보호 대책에 반영합니다. 조직의 역량과 예산, 기술적 문제점들을 반영한 최종 보안 대책을 마지막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설정한 보안 목표에 따라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실무 현장에서 보안을 위해 땀 흘리는 보안맨을 만나볼 차례네요. 보안맨 나와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보안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 함께 보안맨의 머릿속에 들어가 봅시다.
서버실에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장애가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 조치 보고서를 작성해 장애 발생에 대한 이력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장애 일시, 장애의 심각도, 담당자, 책임자명, 장애 내용, 장애 원인, 조치 내용, 복구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하, 낮에 있었던 장애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군요. 장애가 발생해서 관련 담당자와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치했던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장애 일시는 오늘이고 장애의 심각도는 하, 담당자는 케이블 담당자인 박대리이고요. 책임자는 신규로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잘못 연결한 것이 장애의 원인이었고 장애 조치 및 복구 내용도 꼼꼼하게 기입하는 보안맨. 재발 방지를 위해 케이블 연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두기로 대책도 세워둔 참입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장애 조치 보고 작성을 꼼꼼히 해야겠죠? 보안맨, 오늘도 미션 완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보안을 위해서는 위탁 운영 시 보안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조치 보고서 작성 및 이력 관리, 정보 시스템 취약점 점검, 악성 코드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암호 통제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보안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